자, 다음은 이제 191페이지 7번째,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타이틀에 보니까 독립세가 있고 양갈로 2번 무슨 세라고 나왔어요? 부가세인데, 시험 목적상 부가세 뜻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우리 시험에 총 3번을 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할 건데, 부가세 외에 나머지는 독립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부가세는 우리 시험에 10회 때 나왔고 15회 때 나왔고 2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가세 좀 원리를 배울 건데, 부가세에서 여기서 부가세 뜻은요, 세금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 낼 때 세금 내면서 더 붙이는 세금이 있어요. 이거를 무슨 세로 한다? 부가세. 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말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좀 아까 우리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면 무슨 세 낸다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과된 가치에다가 부과한 세금이에요. 가치란, 요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라는 가치와 용역이라는 가치에다가 부과한 세금이에요. 몇 프로 낸다? 10%예요. 그러면 물건값에다 붙인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요거를 줄여 쓰면 뭐? 아까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평상시 물건 살 때는 무슨 세 낸다? 부가세.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부가세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부가세는 세금에다 세금을 더 붙인 게 있어요. 이거를 정식 명칭이 무슨 세다? 부가세. 요 부가세와 요 부가세는 의미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줄여 쓰면은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일상 우리가 줄여 쓰는 말이지 원래 뜻은 부가가치세. 근데 요거는 세금에 더 붙인 거라고 그랬어요. 세금에 더 붙이면 뭐라고요? 부가세. 가치에다 더 붙이면 부가세. 요 가치는 물건, 재화라는 가치에다 붙인 거예요. 평상시 약자 쓴다고 그래서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떤 차이냐? 요거 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본세라고 그래요. 본래 세금. 여러분들은 본래의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붙인 세금도 같이 내요. 그래서 실제 세금 낼 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낼 때 더 붙인 세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냅니다. 자, 대표로 우리 취득하면 무슨 세 내요? 취득세.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낼까요? 아니면 다른 게 더 붙어 있을까요? 다른 게 더 붙어 있어요. 앞으로 농특세 10% 더 내야 돼요. 지방교육세 20% 더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만 내는 줄 알는데 거기에는 더 붙인 세금이 2개 더 있어요. 이거를 취득하는 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요. 자, 다음 우리 등기하고 등록하면 무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낼 때요. 거기다 추가된 게 있어요. 뭐 있냐? 지방교육세 20% 더 내야 돼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세 내십니다. 재산세 낼 때 거기에 더 붙인 거 있는데 고지서 잘 안 보죠 사실. 거기에 지방교육세 20% 더 냅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우리 종부세. 종부세 낼 때는 농특세가 20%예요. 농특세가. 그 다음 부동산 팔면 무슨 세 내요? 양도세. 양도세 낼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현재 양도세에는 부가세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건 부가세가 다 껴있는데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요거 안 써도요. 다음에 기본서 나올 때는 다 써서 나옵니다. 다 표로 나옵니다. 요건 기초서니까 이런 게 부가세입니다. 이 뜻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잘 모르면 사람들 헷갈려요. 이 부가가치세와 저 부가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부가세고 요거 부가세는 본세에다 더 붙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붙인 세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예요. 전형적인.
그럼 요거 걷어가지고 농특세는 누구한테 지원해줘요? 농어민.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추가로 더 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 100만 원 내야 돼요. 재산세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그럼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그럼 토탈 얼마 내야 돼요? 120만 원. 이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금액이 크면 이것도 상당히 커져요. 이게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이 부가세도 굉장히 높아져요. 거기 20%니까. 그래서 이 본세에 붙는 세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게끔. 그러면은 재산세만 내고 나 부가세 안 내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고지할 때는 같이 고지해요. 서식에 보면 같이 납세 고지서에 같이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요 세금 덩어리예요 사실. 사서 잠시만요. 부동산은 세금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사서 팔 때까지 다 세금이에요. 요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뭐까지 있어요. 부가세까지 다 냅니다. 요거를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다 소유자가 내는. 부동산이 세금이 좀 많이 붙어요. 다음에 자동차도 세금이 좀 많이 붙고요. 어쨌든 이게 사서 보유할 때 팔 때까지 다 세금이다. 이게 부가세라는 뜻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계산 사례로 한번 할 건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좀 아까 요 취득세 보면 부가세가 몇 개예요? 두 개를 나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따지는 방식은 오늘 그냥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려운 건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상가 건물을 샀다.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사면은 건물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계산할 때 1억 원짜리다. 그러면 건물을 사면요 4% 내야 돼요. 4%. 그러면은 1억에 4%면 얼마? 400만 원 내야 돼요. 400. 무슨 세가 400이에요? 취득세. 취득세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취득세만 내면 돼요. 거기에 덧붙인 세금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세? 농어특별세. 또 하나는 지방세. 그거 따져가지고 또 세금 내야 돼요. 자, 따지는 방식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따져서 계산하면 2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따지면 4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낼 때는 400만 원만 내면 안 돼요. 농특세 얼마?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 토탈 얼마 내요? 460만 원. 460만 원 준비해야 돼요. 비율로 4.6%라고 그래요. 4.6%. 나중에 여러분들 상가 건물 산다, 땅 산다 그러면 4.6% 준비해야 돼요. 4%는 취득세지만 거기에 0.6%가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토탈 몇 프로? 4.6. 뭐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 4.6. 그런데 같은 걸 사더라도 주택 살 때는 또 달라요. 주택은 아까 그랬는데 6억 원 이하짜리는 9억 원 이하는 9억 원 초과하면 1, 2, 3% 있었죠. 자, 이 집이 얼마짜리라면? 그러면 1%뿐이 안 내요. 상가 건물은 1억짜리라도 4% 내는데 주택은 1억짜리면 1%뿐이 안 내요. 100만 원뿐이 안 나와요. 4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면 엄청난 크기죠. 이 주택거리를 활성화하려고 주택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이게 작년부터 신설된 거예요. 주택거리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취득세가 저렴해야지 사고 팔고 막 하고 살 사람들이 부담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부터 물론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영향도 있지만 세금에서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 사는 사람은 취득세 완화해줬고요. 파는 사람은 양도세 완화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거래가 어떻게 했어요? 좀 많아졌죠. 활성화됐죠. 그래서 올해 취득세, 양도세 좀 많이 거래됐습니다. 특히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은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전세 다 받을 사람들이 전세집 구하기 힘드니까 아예 매매로 돌아서서 집 사는 사람도 많고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부담감이 덜되고 그리고 실제 세금도 어떻게 됐어요? 인하됐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똑같은 400만 원 내야 돼요, 원래.
근데 가격에 따라 1, 2, 3% 적용하니까 1억 원짜리면 1%뿐이 안 되니까 100만 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100만 원 나와요. 납부세액도 100만 원이에요. 물론 부가세도 좀 줄어들어요. 자, 쭉 따지면요. 요게 2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서 요게 다 더하면 130만 원뿐이 안 나와요. 상가 건물 사면은 460만 원인데 주택 사면은 130만 원. 왜 130만 원이냐? 그만큼 세율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산. 아까 계산 문제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요, 그냥. 이거 풀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 풀어요. 그래서 원리는 그냥 이렇게 더 붙여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400만 원 나왔다고 400만 원, 100만 원 나왔다고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토탈해가지고 내야 되니까 요만큼 세금 내야 돼요. 우리 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있죠. 그걸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농특세를 비과세줘요. 그러면은 취득세 얼마? 100만 원. 지방교육세 10만 원. 110만 원 내요. 110만 원. 무슨 주택은? 국민주택. 일반 주택은 130만 원 내고요. 1.3%고 국민주택은 1.1% 내요. 지금은 이게 계산하니까 복잡하죠. 머릿속에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언제 필요하냐면 이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상담할 때 누가 물어봐요. 상가 사면은 얼마 준비하면 됩니까? 얼마 준비해요? 취득세 4%고요. 농특세 20%에다가 2% 따져 10%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 2% 따인 다음에 20% 따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듣다가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4.6%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 가격이 4.6%. 그러니까 저기 1억짜리면 1억이 4.6%. 저기 3억짜리면 3억이 4.6%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것도 의미는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상가는 4.6%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주택은? 그게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집은 우리 평수 말하면 32평 이상 되는 거. 그러면 1.3%. 그 다음에 32평, 33평도 전용 면적이 85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공유 면적이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너무 장황하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법무사한테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되는 거고 좀 아까 부가세는 이렇게 더 붙여서 따지게 돼 있어요. 요거 따진 거를 합산해서 내야 돼요. 합산해서. 이해돼요? 그럼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자, 좀 아까 부가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살 때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 때 감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더 내요, 덜 내요? 덜 내니까 농특세를 내게 돼 있어요. 20%.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납부할 때 내는 거고 감면 받는 사람은 따로 감면세액에 20% 또 계산해요.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농특세 감면세 20%. 등록면에서도 감면 받으면 20%. 재산세, 종부세는 감면 받더라도 없어요. 대신 양도세 감면 받으면 농특세 내요. 감면하고 관계 있는 게 농특세라고 그래요. 농특세. 굳이 뭐 암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원리만 보면 되고요. 실제 시험은 주로 여기까지. 감면에 따른 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계산 문제 해봤더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세라고요? 부가세. 부가세 뜻이 뭐예요? 덧붙인 세금이에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인 게 뭐라고요? 부가세.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낼 때 그 추가로 더 내게끔 만든 게 부가세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비할 때 가치에다가 부과하는 거는 무슨 세? 부가가치세예요.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세 체계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조세 체계 아까 배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직접 보면 국세는 세목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4개. 지방세는 11개.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관세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지방세 11개가 있는데 그 11개 도를 중심해서 도세와 특별시, 광역시세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쭉 보시면은 11개인데 그 22개라고 하면 안 돼요.
과세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는 11개입니다. 그냥 원리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부동산 관련 뭐 나왔어요? 조세의 체계. 자, 요겁니다. 그냥 설명 들으면 돼요. 자, 부동산은요,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 다음 부동산? 보유. 부동산? 양도할 때 각각 단계마다 세금이 있어요. 자, 대표로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취득하면 무슨 세네요? 취득세. 또 등기하고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이걸 취득 관련 조세라고 그래요. 보유하면 매년 내는 세금 있죠. 재산세. 일정 가액을 초과하면 종합 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다음 양도 관련 세금이 뭐 있어요? 양도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내죠? 아까 부동산은 임대, 대여하면 사업자니까 무슨 세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이게 부동산 판다, 사업자 이런 게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또 뭐가 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취득 관련 조세는 이런 세금을 또 내야 돼요. 더. 이런 취득할 때. 그러니까 농특세, 아까 취득세 낼 때 농특세 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물건을 공급받을 때 10%씩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 아까 취득세 내면 지방교육세 20% 더 내야 되잖아요. 상속가 징여받으면 상속세 징여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면 인지세 15만 원, 35만 원 부담해야 돼요. 여기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유과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도 관련 조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작년 25회 때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25회 때. 그 전에 17회 때 나왔고요. 모처럼 만에 25회 때 나왔어요. 참고할 겁니다. 올해 26회 때 안 나왔어요. 내년에 27회 때도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부동산 활동 과정이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요거 갖고 이제 취득세 배우고 등록면허세 배우고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재에 보면 부동산 관련 조세 체계에 나와 있는데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나와 있는데 그 세목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흐름도에 따른 각각 단계별로 세금 부과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오른쪽 보충 설명은 부동산 활동별 과세조세에 나와 있는데 취득, 보유, 양도 시 모두 관련된 거, 취득과 보유 시, 보유와 양도 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심도 심화 과정 이런 데 가면은 요걸 따로 암기할 겁니다. 요거는 아마 3월달 이후부터나 서서히 암기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암기할 건 없고요.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조세 체계 이런 거 배웠고요. 3절은 조세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용어는 다음 주에 또 용어 정리합시다. 뭐 하루에 다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쭉 정리해봤는데 세법 배울만 합니까? 어렵습니까? 배울만 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어렵다고 그러면 못 배워요. 그런데 처음에 배우면 어려워요. 왜냐? 용어가 낯설어서. 그리고 조세 체계 분류가 쉬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조세라는 게 용어를 자꾸 익숙해지면 쉬운데 그 전까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법률 용어 배우다 보면 좀 낯설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다른 법보다는 배우기가 좀 괜찮아요. 어떻게 공법보다는 쉬울 거예요. 나중에 등기법보다는 쉬울 거예요. 민법보다도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그렇게 분량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배울만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중에서 조세에 대한 개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다음 주에는 요거 이어서 조세 용어 정리부터 다시 나갈 건데 그냥 당분간은 용어 정리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언젠가 귀가 뚫려요. 귀가 뚫려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낯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